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9조를 낭독하고요. 제목은 심정성으로서의 현장 존재입니다. A 항목에 속해 있는 절인데요. A 항목은 현장의 실존론적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장을 실존론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은 심정성이고 이해이고 말함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심정성, 이것은 베핀트리카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것은 처해 있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카이트가 의도하는 것은 기분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베핀트리카이트를 곧이어 선택한 이유는 여기 보면 핀트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find, 발견하다는 말이죠. 처해 있음이라는 것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발견되는, 계시되는 한 방식, 이 기분이라는 점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심정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원서로는 178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심정성이라는 명칭으로 예고하는 것은 존재자적으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자 가장 일상적인 것, 곧 기분, 디 슈티몽, 또 기분에 젖어 있음, 다스 게슈팀트자인, 그러네요. 다스 게슈팀트자인이다. 기분들에 관한 모든 심리학에 앞서, 곧 더구나 전혀 활용되지 않는 채로 놓여있는 심리학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 기분을 기초적인 실존 범주로 보고 이것의 구조를 윤곽짓는 것이다. 일상적 배려의 방해받지 않는 한결같은 기분은 물론 저지당한 불쾌한 기분도,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 미끄러져 나감과 후자에서 전자로 미끄러져 나감도, 즉 한결같은 기분에서 불쾌한 기분으로, 또는 불쾌한 기분에서 한결같은 기분으로 바뀌는 것도, 또한 나쁜 기분들 속으로 미끄러져 떨어짐도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 비록 이런 현상들이 현존재 속에서 추정적으로 짐작해서 가장 아무 상관없는 것이자 가장 일시적인 것으로서 유의되지 않은 채로, 주목되지 않는 채로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기분들이 상하게 될 수 있고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은 현존재가 각기 이미 언제나 기분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종종 지속하면서 균형이 잡히고 창백한 무기분성은 나쁜 기분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무기분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 바로 그 무기분성 속에서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실증 내게 되는 식으로 그렇다. 자신에게 실증 낸다는 것은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창백한 무기분성은 나쁜 기분으로 될 수 있지만 나쁜 기분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존재는 그런 나쁜 기분 속에서 부담으로 명백하게 된다. 현장의 존재, 즉 현존재가 나쁜 기분 속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현존재는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인식의 개시 가능성들은 그것들 속에서 현존재가 현장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앞으로 데려와지는 그런 기분들의 근원적 개시에 비해 너무 짧게 미치기 때문이다. 현장의 존재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라고
기분이라는 알매 유형을 통해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식의 개시 범위, 인식이 알려주는 범위는 기분이 알려주는 범위보다 너무 짧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개시 범위라고 했는데 개시 범위가 서로 달라요. 그렇다면 근원적 개시는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분에서 또는 심정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물론 심정성, 기분은 이해와 동일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고양된 기분, 높여진 기분은 현 존재를 존재의 명백한 부담에서 해방할 수 있다. 역시 이러한 기분 가능성도 비록 해방하면서 그럴지라도 현 존재의 부담 성격을 개시한다. 기분이 좋다 할 때는 모든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드는 것인데 바로 그 사실 자체가 현존에는 근본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신의 현존재, 자신의 세계 내 존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기분 가능성도 비록 해방하면서 그럴지라도 현존재의 부담 성격을 개시한다. 기분은 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떤 상태로 되는지를 명백하게 한다. 이러한 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속에서 기분에 젖어 있으면 현 존재의 존재를 이곳의 현장 속으로 데려온다. 기분에 젖어 있음 속에서 현장이 개시된다는 것이에요. 고양된 기분 속에서 또는 나쁜 기분 속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현장이 개시되는 것이네요. 기분에 젖어 있음 속에서 언제나 이미 기분을 따라 현 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이 그것대로 넘겨진 그런 존재자로 개시되어 있는데 피투된 존재자로 그리고 자기를 기투해야만 하는 존재자로 즉 자신을 책임져야만 하는 존재자로 게시되어 있는데 이때 자신의 존재란 현 존재가 실존하면서 즉 자신의 존재의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다. 나로서 존재해야 하죠. 나라는 존재, 나로 존재함. 그것이 과제로 되어 있는 존재자가 현 존재이네요.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그것으로 넘겨진 그런 존재자로 자기를 책임져야 할 존재자로 게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존재자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가장 아무 상관이 없고 가장 해롭지 않은 일상성 속에서 현 존재의 존재는 기분을 통해 저 적나라한 점인 현 존재가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한다는 점으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과제이자 의무, 책임인 것이네요. 저 순수한 점인 이 영어로 말하면 that인데요. that이라는 것을 주어로 사용했어요. 그 the poor das 이렇게 썼는데요. 예, das poor das 영어로 하면 the pure that 이것이 이 주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좀 복잡하죠. das를 사실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타트자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와 혼동될 여지가 있어서
우리의 텍스트에서는 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 순수한 점인 현 존재가 존재한다는 점은 자기를 나타내지만 현 존재의 어디로부터와 어디에로는 어둠 속에 남아있다.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는 어둠 속에 남아있다. 현 존재가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는 그와 같은 기분들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 현 존재가 기분들의 계시를 따라가지 않고 기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계시된 것, 즉 현 존재는 자신이 그곳으로 넘겨져 있는 그런 존재자라는 점과 현 존재가 존재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 앞으로 데려오게 하지 않는다. 이 나쁜 기분을 피하려고 애쓰니까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알려주는 기분은 부담스러운 기분이고 나쁜 기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요. 데려오게 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분을 따라 현장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하고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계시되어 있다는 현상적 정황에 반대되는 논증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는 논증이다. 현 존재는 대개에 있어서 존재자적 실존적으로는 기분 속에서 계시된 존재를 회피한다. 부담으로 느껴지니까요. 자신의 존재가. 이것이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음이다. 기분이 그것으로 향하지 않는 그런 것, 즉 현 존재가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한다는 점 속에서 현 존재는 현장애로의 자신의 넘겨져 있음에 있어서 드러나 있다. 현장애로, 계시성애로 넘겨져 있음. 그럼 현장애로 넘겨져 있으면 그 세계 내 존재애로 넘겨져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네요. 회피함 자체 속에서 현장은 계시된 것이다. 계시되어 있으니까 회피하죠. 계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피할 수가 없겠네요. 자신이 어디로부터와 어디로는 덮어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입각해 그만큼 덮어 감추어지지 않고 계시되어 있는 현 존재의 존재 성격을, 곧 이 같은 현 존재가 존재한다는 점을, 더욱이 현 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현장이다라는 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는 자신의 현장 속으로의 이러한 존재자의 피투성이라고 명명한다. 게보르펜하이트라고 명명한다. 기본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현 존재의 존재 성격이 피투성이라는 것이네요. 피투성이라는 표현은 넘겨줌의 현사실성을 암시해야 한다. 팍티치테트 드 위버 안트포르툼, 현 존재를 현 존재 자신에게 넘겨줌이라는 현 존재에 속한 사실성, 그것을 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의 심정성에서 계시된 것인 현 존재는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은 전제성에 기속하는 사실성, 타트제흐리카이트, 이것을 존재론적 범주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 이것은 전제성이나 사실성이 아니라 현사실성이라는 것이죠. 현존재에 속한 사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정성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그 점은 세계 내의 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의 실존론적 규정성으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사실성, 팍티치테트는 하나의 존재자의 냉정한 사실,
팍툼, 브루툼, 이 사실성이 아니고 사실성, 타트제리카이트, 전제자의 사실을 사실성 이렇게 하고요. 현존재의 사실을 현사실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비록 우선적으로는 밀어내진 거부된 것일지라도 실존 속으로 받아들여진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성격이다. 현사실성, 피투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게 현사실성이고요. 이거는 현존재의 존재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현사실성이라는 점은 하나의 직관 속에서는 결코 눈앞에 발견 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기분 속에서, 심정성 속에서 계시될 뿐, 직관, 직접 눈으로 봄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존재라는 성격을 지닌 존재자는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그가 자신의 피투성 속에 처해 있는 식으로 자신의 현장이다. 심정성 속에서 현존재는 언제나 이미 자기 자신 앞으로 데려와져 있고, 피투된 자기 자신 앞으로 데려와져 있고, 그는 언제나 이미 자기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지각하면서 자기를 눈앞에 발견함으로써의 발견이 아니라 기분에 젖어 있음으로써의 발견이다. 기분에 젖은 처해 있음. 그렇죠? 게슈팀테스 지히 베 핀벤. 여기도 핀벤이란 말이 있어요. 눈앞에 발견하면 핀벤이고요. 여기도 핀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게푼덴, 핀덴의 과거분사인데요. 자기를 발견했다. 그때의 발견은 지각을 통해 눈앞에 발견함이 아니라 기분을 통해 처해 있는 식으로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넘겨져 있는 현존재로서 현존재는 역시 자신을 언제나 이미 발견하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로도 넘겨진 채로 남아있는데, 이때의 발견하였음은 직접적인 추구함에서 기원하는 발견함 속에서가 아니라 도피함에서 기원하는 발견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분이 드러내주는 현사실성, 즉 피투성 또는 피투된 존재를 책임져야 함, 그것에서 도피하는 식으로 자기의 피투성을, 자기를 책임져야 함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은 피투성을 바라봄의 방식으로 피투성을 계시하지 않고 피투성에 대해 향함 및 벗어남, 안케어 운투 앞케어, 안케어 그러면 향한다 하는 것이고, 앞케어는 벗어난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향함 그리고 벗어남으로써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있어서 기분은 자기 속에서 드러난 현존재의 부담 성격으로 향하지 않고 고양된 기분 속에서 부담에서 해방되어 있음으로는 가장 향하지 않는다. 고양된 기분 속에서 해방되어 있음으로써의 기분은 부담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벗어남은 언제나 심정성의 방식 속에서 그 자신인 무엇이다. 심정성의 방식 속에서 벗어남이다. 그러니까 향함과 벗어남은 심정성 속에서만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무엇을 또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현상적으로 완전히 오인하게 될 때는 그들이 기분을 통해 계시된 것에 의해 기분에 젖은 현존재가
계시된 것과 동시적으로 식별하고 알고 또 믿는 것을 조립하려고 할 때이다. 기분을 통해 계시된 것에 의해 현 존재가 식별하고 알고 믿는 것을 조립하려고 한다면 기분을 오인하는 것이라네요. 왜냐하면 식별하고 알고 믿는 것은 기분에 비하면 피상적인 또는 파생적인 현상이어서 근원적인 현상인 기분과는 구분되니까 근원을 피상적인 것, 파생된 것에 의해 조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 존재가 믿음 속에서 자신의 어디에로를 확신하며 존재하거나 혹은 합리적 해명 속에서 어디로부터에 대해 안다고 할지라도 생각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현상적 정황에 대해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곧 기분은 현 존재를 자신의 현장이라는 점 앞으로 데려오고 자신의 현장이라는 점은 그런 것으로 냉정한 수수께끼 같음 속에서 현 존재를 마주해 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세로 간다고 확신하고 합리적인 해명 속에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안다고 해도 이런 믿음과 암은 기분이 알려주는 점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은 현 존재를 현장 앞으로 데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장은 현 존재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는 순수한 존재자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인식의 필증적 확신성 또는 필연적 확신성 아포딕티슈의 게비스하이트에 입각한 측정을 통해 심정성의 명령을 깎아내리는 것에는 최소한의 정당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필연적 확신성은 논리적인 참된 명제들은 필연적 확실성을 갖고 있죠. 이 게비스하이트는 확실성으로도 번역되고요. 확신성으로도 번역되는데 하이데거는 확실성의 실존적 의미는 확신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영어를 확신성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기분이 알려주는 내용의 확신성은 논리적, 수학적, 기하학적 명제들의 확신성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필증적 확신성에 의해 기분이 알려주는 확신성을 평가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것은 심정성의 현상들을 비합리적인 것의 피난처 속으로 밀쳐내는 그런 현상들의 왜곡이다. 비합리적인 것의 피난처, 비합리주의를 가리키는데요. 심정성 기분, 좋은 기분, 고양된 기분, 나쁜 기분, 창백한 기분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현상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합리주의는 합리주의의 상대역으로서 합리주의가 그것에 대해 눈이 멀어 있는 그런 것에 관해 단지 곁눈질로 말할 뿐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단지 곁눈질로 말할 뿐이다.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말하는데 그것도 합리주의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가 현사실적으로 암과 의지에 의해 기분을 지배할 수 있고 지배해야 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실존의 어떤 가능성들에 있어서 의욕과 인식의 우위를 의미할지도 모른다. 단지 그것이 현존재의 근원적 존재 이용으로서의 기분을 존재론적으로 부인하는 대로 우리를 오도하는 것만은 안 되는데 그 기분 속에서 현존재는 모든 인식과 의욕에 앞서 또 이것들의 계시의 도달거리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게 계시되어 있는 것이다. 암과 의지에 의해서 기분을 억제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필요성이 기분을 부정한다거나 기분의 계시 성격을 부인하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과 의욕이 계시하는 범위보다 기분이 계시하는 범위가 계시의 도달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결코 기분 없이 기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기 반대의 기분에서부터 그리 하는 것이다. 심정성의 첫 번째 존재론적 본질 성격으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다음이다. 심정성은 현존재를 그의 피투성에 있어서 계시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또 대개에 있어서는 회피하며 벗어남의 방식으로 그리한다. 네. 이미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심정성이 하나의 영혼적 상태의 눈앞에 발견함 같은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심정성은 처음에 몸을 돌리고서 뒤를 향해 포착한다는, 즉 반성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내재적 반성이 단지 현장의 심정성 속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만 체험들을 눈앞에 발견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반성보다 심정성이 더 근원적이라는 것이에요. 심정성이 현장을 계시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만 2차적으로 추후적으로 반성이 체험들을 눈앞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분은 현장을 어떤 지각보다 더욱 근원적으로 계시하고 그 기분은 그러나 역시 그 점의 상황에서 각종의 지각하지 않음보다 더욱 고집스럽게 현장을 폐쇄한다. 현장을 계시하는데요. 기분이 계시된 현장이 부담으로 느껴져서 현존재가 그 현장에서 돌아서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폐쇄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되지만 동시에 폐쇄된다. 이 점을 나타내는 것은 나쁜 기분이다. 나쁜 기분 속에서는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이 멀게 되고 배려되는 세계가 베일을 쓰고 배려의 둘러봄이 오도된다. 심정성은 반성되어 있지 않은데 심정성이 현존재를 바로 배려되는 세계로의 무반성적인 건네져 있음과 내주어져 있음 속에서 엄습하는 식으로 그렇다. 심정성은 현존재의 피투성을 알려주는 식으로 현존재에게 엄습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성은 반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분은 엄습한다. 기분은 외부로부터도 내면으로부터도 오지 않고 세계 내 존재의 방식으로 세계 내 존재 자체에서부터 솟아난다. 그러니까 기분은 세계 내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세계 내 존재의 한 방식이 기분이고 그런 기분은 세계 내 존재 자체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반성적 포착에 맞세운 심정성의 소극적
경계 설정을 넘어서서 기분의 계시 성격에 대한 적극적 통찰에 이른다. 기분은 각기 이미 전체로서의 세계 내 존재를 계시하였고 또 어디에로 향함을 맨 처음으로 가능하게 한다. 기분에 젖어 있음은 우선적으로는 영혼적인 것에 관계하지 않고 스스로 내면적 상태이지 않은데 이 내면적 상태는 그 다음에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밖에 도달하며 사물들과 인격들을 물들이는 것이다. 토라 심리학에서 기분이 내면적 상태라고 하고 이 내면적 상태에서의 기분이 외부를 물들인다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정성의 두 번째 본질 성격이 나타난다. 심정성은 세계, 공동 현존재, 실존의 동일 근원적 계시성의 하나의 실존론적 근본 유형인데 왜냐하면 계시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이다. 심정성은 세계를 계시하고 공동현존재를 계시하고 실존을 계시하는데 근원을 동일하게 가진 채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네. 심정성의 이러한 두 가지 해설된 본질 규정들 이외에 곧 비투성의 계시함과 전체적 세계 내 존재의 그때마다의 계시함 이외에 세 번째 본질 규정이 유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세계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이해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전에 말해졌던 것은 다음이다. 미리 이미 계시된 세계가 세계 내부적인 것을 만나지게 한다. 이러한 선행적인 내 존재에 속하는 세계의 계시성은 심정성을 통해 함께 구성되어 있다. 만나지게 함은 베게그넨 라센 이것은 1차적으로 둘러보는 식의 움지히티게스 움제에 남은 둘러보다인데요. 형용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러보는 식의 만나지게 함이고 다만 하나의 감각함이나 응시함이 아니다. 둘러보는 식으로 배려하면서 만나지게 함은 그렇게 우리는 이제 심정성으로부터 더욱 예리하게 볼 수 있는데 만나지게 하는 것에 의해 당면된다. 베트로펜 베르덴 번역이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당면된다고 번역을 해봤어요. 엄습하고 닥쳐오고 만나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 같아요. 만나지게 하는 것에 의해 당면된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용제자의 비유용성, 저항성, 위협성을 통한 당면성은 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존재론적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곧 내 존재 그 자체가 이러한 방식, 당면됨에 있어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에 의해 습격될 수 있을 정도로 실존론적으로 선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식으로 그러하다. 안개강엔 안개인이라는 동사의 과거분사네요. 안개는 접근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는데 지금 맥락에서는 기분의 엄습과 더불어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현 존재에게 닥쳐오는데 위협성을 가지고 저항성을 가지고 비유용성을 가지고 닥쳐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습격이라는 번역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실존론적으로 선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식으로 그러하다. 이러한 습격될 수 있음 안갱리히카이트는 심정성 속에 근거를 두고 그런 것으로서 습격될 수 있음은 세계를 위협 가능성에 의거해 계시하였다. 심정성으로서
또는 심정성으로서의 습격될 수 있음은 세계를 계시하되 위협 가능성에 의거해 계시하였다는 것이에요.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자들이 현 존재를 습격할 수 있으니까 세계가 위협 가능성에 의거해 계시된 것이네요. 단지 두려워함이나 두려움 없음이라는 심정성 속에 있는 것, 즉 현 존재만이 주위 세계적으로 용재적인 것을 위협적인 것으로 발견할 수 있다. 심정성이라는 기분 젖어 있음이 현 존재의 세계 개방성을 실존론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단지 감각기관들이 존재론적으로는 심정적 세계 내의 존재라는 존재 유형을 지닌 존재자에 속하기 때문에 감각기관들이 존재자에 의해 건드려질 수 있고 또 무엇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건드리는 것이 정감 속에서 자기를 나타낸다. 심정성을 지닌 현 존재만이 존재자에 의해 건드려질 수 있고 존재자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건드리는 것이 현 존재의 정감 속에서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정감 같은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과 저항에 있어서도 성립하지 않고 또 저항이 본질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때란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기분들을 통해 앞서 윤곽지어진 습격될 수 있음, 그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를 통해 습격될 수 있음에 이미 의존하지 않을 때일 것이다. 세계를 계시하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게 의존한 채로 있으면서 그 존재자들에게 습격될 수 있을 때만 정감 같은 것이 발견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정감이라는 것은 발견되거나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이네요. 우리는 사실상 존재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세계의 1차적 발견을 단순한 기분에 내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순수한 직관은 이것이 하나의 존재자의 존재의 가장 내적인 혈관 속으로 밀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위협적인 것 같은 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1차적으로 계시하는 심정성의 근거 위에서 일상적인 둘러봄이 잘못 보거나 더 나아가 속임에 굴복한다는 점은 절대적인 세계인식이라는 이념에 입각해 측정되었을 때 하나의 비존재이다, 매온이다. 그러나 속임 가능성의 실존론적 적극성은 그런 존재론적으로 부당한 평가들을 통해서는 완전히 오인된다. 바로 변하기 쉬운 또 기분을 따라 깜빡거리는 세계를 봄 속에서 용재자는 어느 날에도 동일한 것이 아닌 자신의 특수한 세계성 속에서 자신을 나타낸다. 이론적인 바라봄은 언제나 이미 세계를 순수한 존재자의 획일성에 의거해 어둡게 하는데 그러한 획일성 내부에는 물론 순수한 규정함 속에서 발견 가능한 것의 하나의 새로운 풍요가 포함된 채로 놓여 있다. 인식 속에서는 그 존재자가 존재자로 여겨지고 이 존재자의 존재성들이 발견되는데 그 존재성들에도 풍요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인식이 다양한 것을 존재자로부터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시 가장 순수한 이론도 모든 기분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역시 이론의 바라봄에 대해서도 단지 존재적이기만 한 것이 자신의 순수한 보임새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때는 다만 이론이 존재적인 것 옆에서의 고요한 머문 속에서
곧 편안함과 휴식 속에서 전제적인 것을 자기에게 다가오도록 할 수 있을 때뿐이다. 사람들은 인식하면서 규정함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성을 세계 내 존재의 심정성 속에서 제시하는 것을 학문을 존재자적으로 감정에 넘기려는 시도와 혼동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네요. 인식하면서 규정함이 심정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설하는 것을 학문을 감정에 넘기는 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의 바라봄에 대해서도 어떤 기분이 함께 하는데요. 그것을 편안함과 휴식이라고 했네요. 그 라스토네와 디아고게라고 하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속에서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잠깐 볼까요? 135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하게 등장하는 용어들이네요. 네. 이 연구의 문제체계 내부에서는 심정성의 다양한 양상들과 이것들의 기초지음의 연관들이 해석될 수는 없다. 정감들과 감정들이라는 명칭 아래서 그 현상들, 즉 심정성의 양상들은 존재자적으로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고 또 철학 속에서 언제나 이미 고찰되어 있다. 우연이 아닌 것은 정감들에 대한 최초로 전성된 체계적으로 수행된 해석은 심리학의 테두리 속에서 다뤄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감들, 파테를 그의 수사학 제2권에서 연구한다. 이 수사학은 수학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격과목과 같은 것으로 전통적으로 방향 잡혀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동 상호 존재의 일상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해석학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공동 존재에 대한 해석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인의 존재 유형으로서의 공공성은 단지 여하튼 자신의 기분 잡혀 있음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공공성은 기분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위해 기분을 만든다. 기분 속으로 들어서고 또 기분에서부터 나오면서 연설가는 발언한다. 그는 기분을 올바른 방식으로 일으키고 또 유도하기 위해 기분의 가능성들에 대한 이해력을 필요로 한다. 기분이라는 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사람들이 공동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감들의 해석이 스토학파 속에서 더욱 수행되었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교부적 신학과 스콜라적 신학을 통해 근대에 전송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주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정감적인 것 일반에 대한 원칙적인 존재론적 해석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하나의 언급할 가치가 있는 발걸음을 앞쪽으로 거의 내디딜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 반대이다. 정감들과 감정들은 주제적으로는 심리적 현상들 가운데 빠지고 심리적 현상들의 제3의 부류로서 그것들이 대개에 있어서는 표상함과 의욕함 옆에서 기능한다. 정감들과 감정들은 수반현상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표상함과 의욕함에 수반되는 현상이 정감들과 감정들이니까 이 제3의 요소로 여겨진다는 것이네요. 현상학적 연구의 공적은 이러한 현상들에로의 더욱 자유로운 시선을 마련해 준 점이다.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다. 쉘러는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파스칼의 자학들을 수용해서 문제체계를 표상하는 작용과 관심을 일으키는 작용 사이의 기초지음의 연관들로 유도하였다. 물론 역시 여기서도 작용현상 일반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기초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다.
이 작용현상들이라는 게 현존재의 존재 성격들로 해설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심정성은 단지 현존재를 그의 피투성에 있어서 또 그의 존재와 더불어 각기 이미 계시되어 있는 세계의 그의 의존성에 있어서 계시할 뿐만이 아니고, 심정성은 스스로 실존론적 존재 유형인데 이 존재 유형 속에서 현존재는 자기를 부단히 세계에 맡기고 자기 자신에서부터 어떤 식으로든 회피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의해 자신이 습격되게 한다. 이러한 회피의 실존론적 구성틀은 퇴락의 현상에 입각해 분명하게 될 것이다. 네. 심정성은 하나의 실존론적 근본 유형인데 이것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현장이다. 자신의 현장인 계시성을 계시하고 있지요. 계시한 채로 존재하니까, 현장을 계시한 채로 존재하니까 자신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다는 있게 한다는 의미겠죠. 이것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현장을 있게 한다. 이다라는 단어를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종종 사용합니다. 심정성은 단지 현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성격 규정할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자신의 계시함에 근거를 두고 실존론적 분석론을 위해 원칙적인 방법적 의미를 지닌다. 실존론적 분석론은 각종의 존재론적 해석 일반처럼 단지 이전에 이미 계시된 존재의 자를 이것의 존재애로 이를테면 신문할 수 있을 것이다. 앞 회는 그렇네요. 묻고 대답하게 하는 것이네요. 실존론적 분석론이 이미 계시된 존재자에게 묻고 이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를 말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계시된 존재자는 현존재이겠네요. 현존재를 이것의 존재애로 묻고 그 대답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존론적 분석론은 현존재의 탁월하고 가장 먼 곳에 이르는 계시 가능성들을 이것들로부터 이러한 존재자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수하게 될 것이다. 계시 가능성들이 심정성이고 이해이고 말함이라고 했죠. 현상학적 해석은 현존재 자신에게 근원적 계시의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현존재로 하여금 이를테면 자기 자신을 해석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이데거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한 것이에요. 자신이 현상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존재에게 스스로를 해석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해석이 이러한 계시에 있어서 현존재의 근원적 계시와 병행하는 것은 단지 계시된 것의 현상적 내용을 실존론적으로 개념 속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일 뿐이다. 현존재 스스로도 근원적으로 자기와 세계를 계시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상학적 해석도 그러한 계시를 해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계시된 것의 현상적 내용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그러한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의미 깊은 근본 심정성에 대한 그 불안에 대한 나중에 나오는 해석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심정성의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특이한 양상에 입각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시되어야 한다. 심정성 중에서 근본 심정성이 불안이라고 밝혀요. 하이데거는 불안에 대비되는 심정성이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은 존재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안은 자신의 존재에 관련된 심정성이에요. 이거 두려움은 세계 내부적인 어떤 존재자에 관련된 심정성이에요. 그래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이 심정성이 하나의 양상으로서의 두려움이네요. 다음 시간에 낭독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